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네,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챙겨야 할 일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는 3일 일하고 나면 우리 어린이들의 날,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또 주말에는 어버이날이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낼 계획들 좀 세우고 계시죠? 그 마음 쭉 이어가실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짐은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2부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파란 하늘도 보이고 또 녹음도 우거져서 정말 봄다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대표 김남현입니다. 완연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날씨도 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투자 여건은 그렇게까지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책의 변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남이라던가 용산 같은 중심부 주요 지역들이 호가 상승폭이 꽤나 커지고 또 거래가 일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금융 상황, 국제 정세 상황을 좀 보자면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죠. 특히나 최근에 인플레로 인해서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굉장한 긴축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값 파동에 이어서 또 전쟁발로 인한 곡물 대란 우려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대출 금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대출을 이용하시는 데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편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안전한 투자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1시간 내내 이어갈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속 시원하게 궁금하신 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은 성큼 다가왔는데 그런데 아직 부동산 시장의 봄 분위기는 완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런 선택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3971번으로 연락 주시면 김남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언제든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2주택자예요. 다주택자인데, 네, 강명시 소화동 휴먼시아 5단지 하고요. 네, 양천구 신월동 목동 센트레블 아이파크 위브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신월동에 있는 집에 실거주 2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소아 휴먼시아 5단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매도해도 될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두 개의 주택, 하나는 광명에 위치한 소아동 휴먼시아 5단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거는 양천구 신월동의 목동 이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이제 뒤에 네. 말씀 주신 게 거주 의무가 생기다 보니 거주하러 들어가면서 이 앞에 있는 광명의 아파트를 좀 매도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아동의 휴먼시아 아파트 향후 전망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란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세요? 예, 양도세를 어차피 다 내야 돼요. 중과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네. 그러면 매도 계획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네.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도할지 그냥 끌고 갈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음. 제가 2주택자니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양도세 네. 중과 배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일반 세율로는 세금을 내야 되죠. 네네. 그래서 대충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6에서 45% 구간이 이제 일반 세율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럼 시청자님께서 차액이 얼마 정도 남으실까요? 저 계산을 대충 부동산에서 했는데 네. 한 1억 5천 정도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세가 1억 5천 정도면 한 3억 중반대 정도 차익 발생했단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양도세 1억 5천 정도면 저는 아주 과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네.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네. 이거는 시나리오 중에서 1주택을 매도한다는 시나리오잖아요. 1억 5천이라는 네네. 비용이. 그러면 우리가 2주택 다 보유에 대한 비용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유세 계산을 먼저 해봐야겠죠. 네. 보유세라고 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재산세고 네. 두 번째가 종부세가 될 거예요. 네네네. 종부세 작년에 얼마나 오셨나요? 아, 한 960만 원이요. 한 1,000만 원 돈 나오셨네요. 네네. 명의가 분산이 안 돼 있으신가요? 네, 제가 혼자 있어요. 아, 혼자 거주하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분산할 가능성도 적겠네요. 네, 아들이 있는데 예. 아들은 증여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도 유주택자세요? 아, 아니죠. 무주택자죠. 무주택자신데 증여를 음. 왜 거부를 하실까요? 자기는 여기 광명시에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서울에서 그냥 거주하고 싶다고 해요. 아드님이 혹시 뭐 결혼을 이미 하셨나요? 아, 이제 결혼해요. 예정이세요? 네네. 근데 이게 네. 거주랑은 또 별도거든요. 제가 이제 자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 정도 네. 되신 자녀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네. 첫 번째로는 청약에 대한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셔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네. 이제 앞으로 나올 청약 물량들이 음. 과거 몇 년처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보다는 네.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뭐 1000세대 개발하면 그 중에 네. 한 6, 700개 조합원 가져가고 나머지만 분양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도시 물량은 1000세대 전체가 일반 공급 물량이에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좀 높으려면 아드님 연배는 일반 공급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일반 공급 가점제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10점에서 12점 사이 나와요. 네. 무주택 기간이라던가 뭐 네. 이제 부양가족수 이런 거 다 해보면 이제 서울 인근에서 청약 당첨되려면 기본 50점대 이상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공 네. 중에서도 생애 최초가 있고 신혼부부 특공 요 두 가지만 해당이 아마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제일 깐깐하게 보는 게 소득이에요. 소득. 네. 돈 적게 벌어야 당첨된다는 얘기고 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분들은 우선순위 요건에 포함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해서 한 450 미만, 일반 네. 민간은 650 미만 요 정도로 낮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요건을 보면 일단 우선순위 우리 시청자님께서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손주 태어나야 돼요. 아, 네. 그럼 만약에 둘 다 해당 안 된다. 앞으로 그냥 기다리기만 하게 돼요. 5년이건 10년이건 청약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네. 근데 아마 자녀분께서는 요 청약을 생각을 하시는 거일 거예요. 네, 맞아요. 주택 생겨버리면 나 청약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냐.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현실부터 알아야 돼요. 현실부터. 현실이 특공 대상으로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 물론 뭐 운 좋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음. 경쟁률로 봤을 때는 최소 좋은 것들은 수백 대 1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 당첨 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없으시다면 뭐가 됐던지 간에 물건으로 혹은 내가 직접 투자하는 현금으로 뭔가 먼저 잡아 놓는 게 유리해요. 아, 물론 이제 신중하게 봐야겠죠. 너무 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물건을 산다거나 그러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겠고요. 네. 또 대출을 많이 끌어다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좀 자제를 해야겠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출 얼마 안 끼고도 아니면 프리미엄 아예 안 붙거나 거의 안 붙은 물건들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네.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증여를 생각을 해보면 네. 증여 취등록세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증여 취등록세가 12%까지 중과가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양도세라던가 증여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뭐 이제 전체의 금액을 다 내가 과표로 잡히는 게 아니라 네. 이를테면 뭐 전세를 낀다던가 아니면 일부 증여고 일부는 이제 뭐 대차 빌려주는 형태로 이제 가게 돼도 아, 세금은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부담보대출 같은 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증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려면 일단 아드님의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첫 그거- 번째. 네네, 제가 증여세 저번에 계산해봤는데 한 예. 1억 8천 정도 나왔어요. 1억 8천 정도. 네네. 그거는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냥 네. 증여로. 그러면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세 네. 부담부 증여라던가 이런 형태를 한번 다시 네. 계산을 해보시면 획기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증여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아드님 뜻이 확고하시다면 요 네. 일반세율 적용을 받을 때 파는 게 조금 유리해 보이기는 한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종부세가 네. 1,000만 원 돈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절대 가벼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아드님이 장가 갈 나이라고 하시니까 연배가 좀 네.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은퇴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소득이 확 줄어드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한 채 정도는 처분하거나 증여로 넘기는 게 현명하겠다. 네네. 이 생각은 들고 네. 만약에 아드님께서 물건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증여세 다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네. 받겠다고 하시면 좀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아, 네네. 왜 빨리냐면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네.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 정권으로 네. 교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 한시적 1년 내지 요 정도 기간 동안에만 일반세율 네. 적용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럼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분 중에 안 팔고 싶은 사람 몇 안 되실 거예요. 네네. 특히나 지금 너무 장이 강남, 용산 이런 아주 핵심적인 지역 빼고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눈치를 다 챘어요, 사람들이. 네. 이런 때는 급하시면 급하실수록 좀 빨리 정리하시는 루트를 택하시는 아. 게 좀 현명하지 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네네. 듭니다. 아,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만요. 네네. 그 목동 센트랩을 이제 2년 실거주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다시 광명으로 오고 싶은데 예. 그때는 철산역 쪽이 좋은지 아니면 네. 광명역 KTX 쪽이 더 좋은지 알고 싶어요. 네. 광명을 크게 봤을 때는요. 덩어리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로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 있는 뉴타운 지역들, 네. 철산역 인근의 고가 아파트 플러스 재건축 구역들, 네. 그리고 내려오면 하안동이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예정되는 그런 지구들, 네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광명 역세권 일대의 택지 네. 개발 지구들 한 요 정도로 네.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편차는 없어요. 아주 크게 뭐 금액대들이 확확 벌어진다기보다는 네. 지금 현황의 가격대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아. 비싼 데는 요 철산역 인근이 지금은 제일 비싸죠. 네. 근데 광명사거리 일대가 다 신축으로 바뀌면 얼추 비슷해질 거예요. 아, 네네. 근데 하안동이라던가 지금 살고 계신 요 아파트들은 연식은 좀 됐는데 아직은 재건축으로 가기는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사업성적인 부분에서. 네. 그럼 얘네들은 한참 뒤에 쫓아가게 될 건데 되더라도 얘네보다는 금액대가 좀 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 정도 권역으로 이제 쪼개서 보면 가장 비싼 데로 가는 게 그래도 가장 낫겠죠. 광명으로 가시려면 7호선 라인 일대. 아, 철산 쪽이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네. 그 구름산 지구라고 이제 그 택지 지구가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네. 구름산 쪽에 나중에 이제 개발 예정지가 되면 그 구름산 쪽도 괜찮을까요? 너무 개발 먼 예정지가? 미래라고 저는 봐요. 아, 시청자님 그거는요? 일단 정리하실 거 정리하시고 네. 이사 가셔서 최소 2년 거주하고 나서 이후의 일이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부터 네네. 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너무 정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보유하신 두 개의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지 아드님과 먼저 의견 맞춰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잘 논의해보시고 안 풀리는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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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네, 4년 전에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신축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아파트를 팔고 그때는 아파트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팔아서 네. 네네 단독주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고 저희 단독주택은 네. 그냥 있는 상태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고 또 하는데 네. 이쪽은 상업 상권들이 많아서 이쪽은 빠졌나 봐요. 네. 네네. 그래서 아파트에 살다가 보니까 아무 뭐 계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네. 좀 세입 은퇴를 해서 네. 저거 그런 거를 좀 받으려고 네. 네, 우선 월세 나온 거를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힘들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다시 좀 네네, 아파트로 다시- 가야 하는지.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단독주택을 매수하셔서 신축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다시 단독주택으로 좀 신축을 하신 거세요? 아니면 뭐 네, 다세대나 다가구로 했어요. 다가구로 신축을 하셨고 그래서 네네. 저기 거주도 거기 하고 계시고 네네. 좀 월세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네. 아파트 상승분보다 좀 오르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정확한 저희가 상담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 주택의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말씀 주세요. 보유하고 있는 네. 어떤 지금 저기 거주하고 잘안 들려- 계시는 집에 대해서 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저희 주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방학동이에요. 방학동에 네. 정확한 주소 말씀 주시기 어려우시면 그 주변에 어디 뭐 큰 게 뭐가 아, 있는지 네. 방학역이에요. 방학역 부분이에요. 방학역 바로 근처에 네네. 단독주택을 매수하셔서 지금은 다가구 주택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이걸 좀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아파트로 좀 갈아타야 하는지 한번 네네.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방학역이 반경으로 봤을 때는 동쪽 라인에는 아파트들이 많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서쪽 라인에 있는 단독 저밀도 지역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역에서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한 7분 정도예요. 7분 정도. 보통 네. 이제 7분 정도면 500m 내외 정도 반경이 돼요. 아, 500m면 좀 큰 길 건너서 그러니까는 방학역에서 큰 도로변을 건너서 하는 거거든요. 큰 도로변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서쪽 라인 요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마을 거성 아파트 있는 요쪽? 아니요, 그쪽이 아니고요. 네. 저희 신도봉 시장 쪽. 신도봉시장 쪽 요쪽 라인 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위쪽 라인. 네네. 네. 그럼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땅은 몇 평이에요? 62평이에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때 당시로는 8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8억 정도.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사셨네요. 네. 지금은 요 동네도 한 2,000대 이상은 부르지 않나요? 평당?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건축하신 지는 한 4, 5년 정도 되셨고 네, 4년이요. 다가구로 네. 하셔가지고 뭐 임대 사업자는 안 내셨나 봐요. 네, 네. 임대 사업자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아파트 두 채를 팔았는데 네.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뭐 그걸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네. 많이 월세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얼마 받고 계시죠? 150만 원 정도요. 보증금이 좀 많이 껴 있나요? 네, 네. 얼마 정도 껴 있을까요? 보증금이 한 6억 정도요. 6억 정도. 그럼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요. 지금 이 물건을 새로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평당 한 2천에 내놨어요, 물건을. 그러면 물건 금액이 한 12억, 13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2억, 13억 중에서 보증금 한 6억 빼고 나면 실제 현금으로는 6, 7억 투자되는 거고요. 이거 대비해서 1년에 한 2천만 원 돈 받는다고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독 수익률로 봤을 때는 한 3%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주하시면서 이 정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거주하면서 한 3% 정도 수익률 받을 물건이 매력이 있느냐 보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력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은퇴하시고 은퇴 앞두시는 분들께서 금액이 많이 넉넉치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계신 아파트 팔아가지고 일부 현금 보태서 거주도 하면서 일부 생활비도 좀 나오는 특히나 지금은 다주택 규제가 워낙 강하니까 1주택으로서 들어가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찾는 분은 일부 계세요. 네.
그래서 요 정도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다, 쏘쏘, 괜찮다, 요 정도로만 일단 판단이 되고 네. 그 다음 문제는 앞으로 가격 상승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면 네. 이 땅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네. 이미 현재 신축을 했기 때문에 당장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또 신축하는 거는 비용 낭비고요. 네. 권역으로 봤을 때 아까 재개발 얘기하셨죠? 네. 네. 그런 이런 권역 개발로 아파트 되는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요걸 따져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단독 다가구 가지신 분들은 재개발 안 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도 60평 땅을 여기다가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 한 채 주겠다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못해도 두 채 세 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들어간 예. 돈이 예. 최소한 그냥 원가만 13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내가 네. 여기다가 지금 그냥 팔아도 한 13억대 받는데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주겠다고 하면 안 하잖아요. 네. 적어도 두 채 이상은 줘야지 내가 참여를 하지. 네. 근데 요 동네가요. 요런 형태의 단독 다가구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네. 거의 한 60~70%가량이 이렇게 단독 다가구에 연세 드신 분이 거주하면서 세 주고 있는 요런 집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상권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해 있죠.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그 물건도 아까 시장골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상권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상가 월세 부분 무시 못해요. 네. 이거 포기하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동의하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추진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동의해야 돼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시청자님 동의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아시겠어요? 동의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안 해서 시청자님도 동의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평가 얘기 나와요. 종전 자산 평가 얘기. 근데 다세대 지분 5평, 6평 가지신 분이 60평 땅 가지신 분에 대비해가지고 얻어가는 게 더 많아요. 재개발은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청자님은 일단 현황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네. 지금은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팔아가지고 네. 뭐 세금 낼 거 내고 네. 다른데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월세 150이라도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 현황은 저는 유지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부 현금을 확보를 좀 하세요. 네. 가능하시다면 많은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 2억 정도 현금 확보만 가능하시다면 요걸 가지고 별도의 투자 진행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 보여요. 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시더라도 새로 모이는 금액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 할 거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오늘은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은 개발이 진행되는 쪽보다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여유 자금으로 투자 계획 세우실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고민해 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희 지금 집이 네. 살고 있는데 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거주하시고 계시는 집인데 어딘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말씀 주세요. 가드 뉴타운에 네, 레미아 루센티아. 알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 향후 전망에 따라서 계속 좀 거주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 계획을 좀 세워봐야 하는지 이 아파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거 1주택이신가요? 네, 1주택이에요.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한 2개월 됐는데 그 전에는 2년 전세를 줬어요. 아, 그러면 거주 요건은 충족 아직 안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2년 뒤 2년을 살고 네. 요즘에 좀 집값 많이 올라서 고점이어서 매도를 할까 네. 생각 중인데 지금 팔면 세금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은 안 되고 2년 네. 채우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네. 일반세율 적용 받아버려요, 시청자님도. 네네네. 이제 거주 요건부터 충족을 하셔야 될 거고 네.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네. 단순히 아파트 한 채, 한 단지가 어떻게 갈까요는 의미 없어요. 네. 지금 분위기 보면 아시겠죠? 지금 한 지역만 갑자기 침체됐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서울 전체가 침체돼 있어요. 그렇죠. 좀 넓게 보면 경기도 전체가 침체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몇몇 지역 빼고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약간 거래 절벽 상태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한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는 요 동네는 이제 뉴타운으로서의 개발 행위가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의 신도시급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단지들이 이렇게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편의시설이라던가 혹은 교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쪽이 조금 떨어지는 요 안쪽 부분들은 확충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요 입지라는 거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네. 여기가 강남 한복판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중간 혹은 약간 중간 이상급인 그런 가격대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건데 그렇다 그래서 얘가 막 순위가 뒤바뀌고 이러는 건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무난하게 참 무난하게 내가 거주하는 1주택으로서 깨끗한 집이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주 1주택으로 끌고 가기에 상당히 무난한 서울 신축 아파트로 보인다. 이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다만 좀 전반적인 이런 여건들은요. 이게 글로벌 경기라던가 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특히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정권 교체되고 매물은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내놓을 것 같은데 오늘도 보세요. 상담하신 분 중에 다주택자분들은 매도 고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건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려면 매수하려는 매수인들에게 대출이 많이 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대안은 1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만 한 70 내지 80% 대출은 해주겠는데 DSR이라 그래서 소득은 또 깐깐하게 보는 걸 안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자 4%대 후반, 5% 초반 가는 상황에서는 10억짜리 집을 7억 대출 받아서 사면요. 원리금 상환액만 1년에 5천만 원이 넘어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갑자기 확 늘어날 일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장기간 동안에 조정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한다. 근데 뭐 시중에서 하는 얘기처럼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요렇게 가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간 동안은 그냥 거주 1주택으로 시청자님께서 대출 많이 끼고 사신 건 아니시죠? 그렇죠. 저희 때는 분양가 자체가 낮았어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대출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적으신가요? 한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네. 지금 금액이 한 30평대신가요? 아니요, 26점. 지금 매매가가 한 11억대 가나요? 네, 한 11억, 12억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나가서. 현재 11억, 12억 가는 집에 한 3억 대출 껴있는 거는 많이 위험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네. 예. 대출 이자도 많이 저렴한 편일 거예요. 그때 받으셨으면. 네, 요즘에 받긴 했는데 그래도 요새 4%에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4%대? 네. 많이 위험해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네. 거주주택으로서 한번 쭉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고 딱히 이거 보태가지고 어디에 살 거 없어요.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세금적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년 정도의 기간이 좀 벌려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 지금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계속 좀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1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 이사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지역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우선 지금 어디 그럼 거주를 하세요? 지금 송도에 있는 네.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요. 네, 여기 거주하시는데 이사 갈아타기로 보시는 지역은 어딜까요? 지금 망포역 근처에 수원시 망포역 근처에 네. 그대가 프리미엄 아파트거든요. 그대가 프리미엄.
알겠습니다. 거주를 지금 송도에서 하고 계신데 좀 지역을 옮겨서 수원 망포역 근처에 그대가 프리미엄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전망과 그리고 또 이사 가려고 보고 계시는 아파트 좀 이사 가도 투자 가치가 좀 더 올라갈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직장이 어디 쪽이세요?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렸어요. 직장이 어디 쪽에 계시죠? 아, 신랑 직장이 수원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사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송도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야, 이거 장난이 아닐 건데요, 출퇴근하시는 게? 근데 송도 네. 쪽에선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출근이 네. 수원으로 가면 네. 10여 분, 15분, 20분 걸리는데 네. 신랑이 송도 쪽이 좀 전망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투자 가치로 보고서는 조금 당분간은 힘들어도 네. 여기서 다니는 게 낫지 않냐라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서 여쭤보려고요. 송도가 개발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많죠. 네. 여러 가지 앞으로 비어있는 땅도 많고요. 또 네. 원체 국제 업무지구로서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은 송도가 영통 쪽보다는 더 많은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강남권 출퇴근하기에는 송도보다 수원 쪽 일대가 훨씬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지적인 부분도 무시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금액대 보면 비슷한 평수면 가격 아마 비슷하지 않나요? 가격이 큰 네.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몇 지금, 천만 원 정도 차이 나죠. 한 5천만 원에서 호가 차이는 조금 네네. 나는데 실제 거래가는 한 네. 5천만 원 정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직장을 먼저 여쭤봤던 게 네. 이게 사실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이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럼 내가 더 나은 조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은 좀 고생하더라도 앞으로 장기간 개발에 대한 부분만 쫓아가면서 보려면 송도를 그냥 고수하시는 게 낫고 네. 그게 아니고 거주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대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직장 출퇴근하시면서 또 강남권하고의 접근성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수원 쪽이 좀 더 낫고요. 그러면 저는 이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거주를 수원에서 하시는 편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남편분 입장이라면 수원으로 이사 갈 겁니다. 송도 쪽도 GTX가 들어가면 강남 쪽 접근하는 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신랑은. 좋아지죠. 당연히 그게 좀 좋아지는데요. 오래 걸려서 그럴까요? 오래 걸리는 문제도 물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게 뭐냐면요. GTX 개통하면 송도에서 강남까지 교통비 얼마일 것 같아요? 비용이요? 예, 비용 얼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사실 GTX 가격을 네. 제가 잘 모르시죠? 들은 게 없어서 대부분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GTX 그냥 지하철 요금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 민간 자본으로 뚫리는 고속철도예요. 네. 그러니까 강남까지 가더라도 그 순간 중간에 정차역이 몇 개 없어요. 그만큼 더 깊게 파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책정돼 있는 대충 가격대 보면 기본료 5,000원대 중반대부터 시작하고요. 플러스 거리비례 요금 들어가요. 그럼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 달 교통비 50만 원씩 내면서 출퇴근 매일 하시면서 GTX 타실 분이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GTX 호재 때문에 확 뛰었던 뭐 동탄이라던가 아니면 평촌, 뭐 인덕원 일대 이런 데들이 요새 좀 주춤주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현실을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어차피 GTX를 기다리건 아니면 뭐 다른 걸 기다리든지 간에 세월 오래 걸리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조금 더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데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망적으로는 송도가 조금 날 것 같지만 생활하는 거 비교했을 때는 수원에서 그래도 좀 지내는 게 네네. 낫겠다고 보내주시니까 그러니까 좀 더 우세하더라도 가격 편차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럴 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천만 원 1억 더 벌겠다고 1시간 출퇴근을 10년 동안 더 하느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지역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세금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팔고 또 네. 매수하는 데까지 보면 중간에 또 양도세, 비과세 받더라도 일부 세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취등록세라던가 수수료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좀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호재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조금 삶의 질을 더 올릴 수 있는 수원 쪽으로의 이사에 한 표 던져주셨으니까 이 부분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저희 아들이 갭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저 용산 문배동에 CJ9 파크랑 네, 휴창공 이렇게 롯데캐슬 센터폴에 25평 네. 어느 걸 좀 사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네, 예, 아드님 대신 좀 연락을 주셨는데. 전망도 좀 궁금해, 두 개 중에 어느 것.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주신 게 용산 CJ 나인파크 말씀 주셨고 두 네, 번째 37평. 네, 롯데캐슬 센터폴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효창공원 앞에. 용산 효창동에 네. 위치한 이 두 개의 지금 투자처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거주는 네네. 생각 안 하시고 갭 투자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저희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해서 조금만 가까이에서 수화기 되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바로 용산의 이 두 가지 투자처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그리 멀지 않은 동네죠? 두 군데 다. 네. 하나는 효창 여기가 5구역이었나요? 센터폴의 아파트가 그리고 재개발해서 지어진 신축급 아파트고요. 네. 또 하나 CJ 나인파크 여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죠. 네. 여기와 여기를 보고 계시는 건데 투자 금액을 이제 갭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갭 투자 금액이 대충 얼마 들어갈 것 같으세요? CJ 나이파크는 15억 7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다시 못 33평. 들었어요. 네, 매매가가 효창- 15억이고 15억 7천에. 네네. 그리고 효창동에 롯데캐슬 센터폴에는 네. 25평형에 16억이요. 한번 전세랑 같이 볼게요. 25평짜리 1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16.5억. 지금 현재 전세 금액대 보면 전세가가 한 8, 9억대 정도 가네요. 그러니까 네, 투자 네. 금액으로는 한 6억 전후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CJ9파크 몇 평짜리라 그러셨죠? 33평형이요. 가장 작은 거. 요게 지금 현재 매매가가 최고가 14억대 중반 정도. 그리고 전세가 한 7억 중반 가니까 대충 한 7억 내외, 6, 7억대 투자를 보고 계신 거네요. 투자 금액으로.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 7억대 투자가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묵어둘 수 있는 투자인가. 네네. 근데 저는 이거 금액대가 너무 세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어요. 네네네. 제가 최근에도 갭 투자 형태의 투자 방법들을 많이 소개는 시켜드리는데 네.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지역과 물건 형태들은 가장 작은 금액으로 작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1, 2억 내외 정도라면 그래도 묻어둘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된다라고 봐요. 네. 뭐 더 적게라고 하면 1억 미만으로 가면 더 좋겠죠? 네네. 아파트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저희가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만큼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프리미엄이 붙었으면 매매랑 전세 사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동네들이 있어요. 이런 재개발 형태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네. 보고 오신 요 효창동 일대에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쉬프트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인 개발 형태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사이에 있는 요 동네는 도심복합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동네들이 지금 투자 금액 들어가려면 4억대, 5억대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물건들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개발 예정지를 1억 미만 주고 사면 이거는 굉장히 프리미엄 안 붙은 가격대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라는 상품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이죠. 네. 가장 표준화가 돼 있고 또 정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동네들에서는 프리미엄 적게 붙은 물건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네. 심지어 이 동네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보는 용산이라는 동네입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갭 투자 금액은 저는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접근하신 그런 느낌은 좀 들죠. 우리 시청자님도. 그래서 네. 똑같은 갭 투자를 하시더라도 네. 지금 하시려면 방향을 좀 선회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쪽으로 빌라 같은 거요? 빌라 형태가 됐건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됐던지 간에
일단 네. 첫 번째는 프리미엄 적게 들어가면서 적게 네. 붙었으면서 투자 금액 적게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물건들을 그냥 아무 데서나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좋은 동네에서 비싼 네. 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싼 동네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강남권 아니면 용산 마포권역 뭐 한강변 이런 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데들에서 한 1억 내외 정도 투자 들어갈 수 있는 거 찾으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낫지 않을까 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아드님이라고 하셨죠. 투자하시려는 네네. 분이. 아드님께서 지금 무주택자신가요? 네, 네, 무주택이에요. 현금이 한 20억, 30억 있는데 6, 7억 지금 찾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빌려가 살라 하는 네. 건데. 네, 네. 그러면 저는 현금 한 6, 7억 있으시다면 그 네. 중에서 한 1억, 2억 내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찾는 게 차라리 현명해 보여요. 아, 현금 6, 7억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마이너스 빼고 좀 대출을 빌리고 받으셔가지고 네, 하려고 하는 거. 그런 투자면 저는 극구 말리죠. 아, 지금은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할 만큼 아주 좋은 장은 아니에요. 아, 일부 개발 사업 관련된 지역들만 지금은 추진 가고 있는 시장이고 네. 대출 끌어다가 막 매입해야 되는 장은 이제 끝났어요. 아, 금리가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는. 네, 네, 네. 이제 벌써 5%대 초반까지 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6%대 7%대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아, 네, 네. 대출까지 끌어다가 하지는 마세요. 아, 네. 차라리 가지신 현금 한 2, 3억이 있으시다면 그 네. 중에서도 한 일부 1억 내외 혹은 1억 아. 5천 요 정도 내외 요 정도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할 게 있거든요, 있기는. 아, 그럼 그런 걸 해놓고 네. 나면 나중에 아파트 청약은 할 수 있나요? 청약은 어차피 시청자님 자녀분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앞서 상담자분께 지금 아드님 연배가 혹시 30대 초반이신가요? 네, 30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30대,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 분들이 청약 되기 어려우신 이유를 제가 앞서 설명을 좀 드려놨으니까 네, 네, 그건 네, 나중에 네.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어쨌든 청약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특공 네. 아니면 특공 대상자가 아니면.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투자 일부 해 놓으시고 나머지 현금은 더 차곡차곡 모아가세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아파트 갭 투자 저렴하게 나올 때 그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아파트 갭 투자도 일단 좀 값이 떨어진 다음에 몇 년 후에를 봐야 되겠네요. 네,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 프리미엄 많이 붙은 이미 재개발 구역 지정된 데들이 있죠. 이런 데들에 대한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좀 있고 다만 프리미엄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아,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면 한번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매주 세미나 있으니까 예약하시고 네. 한번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이미 많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아파트에 큰 자금으로 투자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이 부분 자녀분께 꼭 잘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 투자 계획 언제든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좀 키워볼 수 있는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부동산 위클리 이슈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둘 다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금융시장 이슈는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연속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게 조금씩 가라앉아 주면서 조금 이제 긴축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도 되는 모양새가 펼쳐져야 될 텐데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계속 엑셀을 밟고 있어요. 점점 이 인플레라고 하는 게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끔 가다가 장 보러 가고 하시면 이 모든 물가, 식료품이건 혹은 에너지 관련된 것이건 뭐가 됐든지 간에 임금이 됐건 뭐가 됐든지 모든 상품들의 재화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체감이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한 달간 상승률이 3%대 중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토에서는 무려 8.5% 가까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2배 이상씩 물가가 급격하게 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긴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코로나 시국일 때는 2024년도 혹은 그 이후가 돼야지만 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호언 장담을 했었던 게 이제는 뭐 한 번에 0.5% 혹은 0.75%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승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대출 금리 부분도 앞으로 지금 4~5%대에서 6~7%, 7~8% 계속 높아지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량은 변동금리예요. 이 변동금리는 과거에 대출받았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대출 상승폭에, 금리 상승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착각이겠죠.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고요. 또 전쟁발로 인해서 올 3분기 이후부터는 곡물 대란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잠재울 만한 이슈가 없다. 오히려 계속해가지고 엑셀을 밟는 듯한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이런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슈로는 이제 다음 주면 정권이 이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공약에서 말을 쭉 해왔던 것처럼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또 주요 지역들 위주, 특히나 강남 재건축이라던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용산이라던가 이런 한정된 지역들 위주로 해서 일부 거래가 신고가에 계속 갱신이 되는 모습이 또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점점 신중론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대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TV는 풀어주더라도 DSR, 소득 요건 까다롭게 보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서 7억의 대출을 받으면 대충 계산해 봤더니 1년에 한 5천만 원 내외의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부터 자유로우실 대출자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일부 완화시켜주면서 지금 강남 용산 같은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을 제외하고 강북이라던가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있는 아파트 값들은 호가 상승, 호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점점 눈에 띄게 조금씩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심리 역시도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지금 매수하시려다가 조금 더 뒤로 딜레이를 시키는 그런 매수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또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식 중에서도 미국의 가장 큰 코로나로 수혜를 봤었던 나스닥 지수, 이 나스닥 지수가요, 작년 11월 달, 10월 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한 28%까지, 26에서 28%, 거의 30%에 가까운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의 주식,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 같은 대체 상품들까지도 별로 재미있는 투자 시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무 무리하고 위험한 투자는 자제하셔라. 특히 앞서 상담해 드렸던 분들 중에서도 대출을 몇 억씩 끌어다가 지금 아주 큰 프리미엄 많이 붙은 그런 물건을 사시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투자는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있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프리미엄이 가장 적게 붙고 또 현금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를 지금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새롭게 추가된 개발 사업의 종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분석을 해본 결과 민간 형태로 갈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1억 내외 정도, 혹은 조금 더 넓게 잡으면 1억 5천 내외 정도에서 할 수 있는 투자들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들에 대한 전략과 또 자녀분들이 중요하겠죠. 자녀분들 중에서 청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증여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미리 전화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도 진행되거든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소액 투자가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할 때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여기다 저기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무료 세미나 문의도 많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의 첫 시작인 5월의 첫날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